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토요일 젊고 건강하게 사기를 위한 운동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산에 관련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날씨도 좋아지고 해서 네. 등산들 많이 다니시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안전하게 등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등산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산에 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등산 후에 후유증으로 병원 찾는 분들도 꽤 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 온 케이스 하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해볼 텐데요. 네. 52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예. 이분은 한 달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내원을 하셨는데요. 지난 겨울에 체중이 좀 늘어가지고 이제 여름도 됐고 하니까 몸매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살을 뺄 목적으로 등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제가 예. 운동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또 절대 안 된다고. 네. 물리치료도 해주시고 센 진통제도 처방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최근에 아주 자주 병원에서 흔하게 만나는 장면인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지금 좀 문제가 있으신 상황인데 계속해서 무리해서 운동을 하신다는 게 좀 걱정이 되는 상황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운동부터 해가지고 네. 체중 증가를 좀 해결해 보겠다. 이런 시도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식이요법 없이 갑자기 늘어난 체중을 운동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뭐 관절 통증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뭐 억지로 물리치료라든가 약으로 잠재운 다음에 계속 운동을 하면 그 관절 통증은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국은 통증 때문에 운동도 못하게 되고 운동 못하니까 또 살 더 찌고 뭐 이런 그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식이요법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동까지는 또 오케이일 수도 있는데 예. 왜 하필 그 많은 운동 중에서도 굳이 무릎에 무리가 가는 등산을 선택했나. 그죠? 네. 그래서 뭐 평지 걸을 때 이제 체중 1kg 늘면은 한 1kg 정도 더 부담될 뿐인데 네. 계단을 걸으면 뭐 5, 6kg 이상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에 뭐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뭐 보통 제가 등산을 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운동을 전혀 안 하시다가 네. 체중까지 많이 나가시는 분이 초기 운동으로 선택하기엔 좀 부적절한 운동이다. 평지를 걷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것 말고도 다른 사례도 또 있나요? 예, 또 비슷한 사례 또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45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무릎이 아파서 내원을 하셨거든요. 뭐 특별히 평소에 하는 운동은 없으시고 2달 전부터 무릎이 조금씩 아프셨는데요. 네. 주변에서 이 주변이 항상 문제인데요. 네. 맞아요. 주변에서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조언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등산을 또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근데 낫지는 않고 여전히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해필 왜 또 등산을 시작하셨을까? 그러게요. 네, 맞죠? 그래서 뭐 아프다는 거는 손상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이 정상일 때는 괜찮았던 동작들도 이상이 있으면 부담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하물며 정상일 때도 부담되는 운동을 손상이 있을 때 굳이 시작하다 보니 그러니까 좀 더 무리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두 케이스가 요새 진료실에서 제가 흔히 보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뭐 방송으로 하니까 참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자기 얘기가 되면 네. 뭐 이런 선택을 대부분 하게 되시거든요. 뭐 아무리 좋은 운동도 네. 일단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손상을 안 입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등산이 좋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등산을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 등산 근육이 좀 발달이 돼 있으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시던 분이면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전혀 안 하시던 분이라고 하면 일단은 부담 없이 평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걷는 근육을 좀 발달을 시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엉덩이 이런 근육을 좀 특별히 발달을 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무난한 거는 에어벤치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앉아 있는 그런 것처럼 앉아 있는 건데요. 네. 그냥
그냥 바닥에서는 못 앉아 있으니까 네. 이 벽에 기대고 앉아 있는 자세를 하는 거거든요. 투명 의자네요. 투명 의자죠. 그렇죠. 네. 투명 의자. 말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투명 의자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벽에 기대서. 그래서 처음에는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면 부담이 되니까 네. 이제 한 6, 70도 정도 아니면 5, 60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분 3번 버틸 수 있으면 또 각도를 와. 조금씩 내리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것 해보시면.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 7, 80도까지 내려서 버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벽에서 기대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약간 스쿼트 운동 같은 걸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근육을 발달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틀 잡고 스쿼시라든가 이런 운동으로 발달시킨 다음에 등산을 하면 되는데요. 문틀 잡고 스쿼트 같은 거를 한 500개, 50개에서 100개 정도 할 수 있으면 이제는 등산 좀 가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꽤 준비를 잘 해야지만 이제 등산을 실제로 했을 때 몸에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 등산을 할 때 그 경우에는 주의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손상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조금 건강해지려고 등산 갔다가 뭐 넘어지거나 크게 다치거나 맞아요. 하면 전체적으로는 매우 손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등산화를 꼭 신으시고 이 균형 감각이 문제거든요.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다고 하시면 스틱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처음에 이제 야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익숙해지신 다음에 서서히 강도를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을 별로 안 하다가 갑자기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릎이라든가 발목, 보호대, 테이핑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환자분들이 이거 보호대 하시면은 근육이 안 는다고 안 하는 게 좋다는데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네.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근육을 키우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안전한 운동들로 키우고, 등산같이 이런 실전적인 위험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보호하에 하다 보면 근육이 조금씩 커서 나중에는 결국 뭐 보호대가 필요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보호대로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등산할 때 스틱을 이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틱의 효과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스틱은 다리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두 다리로 걷는데, 예, 그렇죠. 네. 안정적이 되겠군요. 안정적으로, 네, 그렇죠. 스틱을 만약 2개를 더 짚으면 다리가 4개인 효과가 되는 거니까 등산이 무릎에 무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걸 일부분 나눠서 받는 거죠. 하중을 좀 나눠 받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 무릎에 가는 효과가 이 스틱으로 가니까 효과가 네. 좀 분산되니까 아무래도 좀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균형 감각 말씀드렸는데 네.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뭐 2다리 의자보다 4다리 의자가 훨씬 안정적이겠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무릎이 아픈 분들은 등산을 하실 때 좀 더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을 텐데요. 그렇다면 허리가 아프신 경우에는 등산이 괜찮나요? 이것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예. 허리에서 제일 안 좋은 게 꾸부정한 자세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등산도 은근히 또 꾸부정한 자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걷기가 힘들죠. 그렇게 등산하는 분 잘 못 보셨죠. 네. 대부분 보면 특히나 안 익숙한 길이면 길을 자꾸 보게 되니까 자꾸 앞을 보게 맞아요. 되면서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를 하게 되거든요. 예.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초보분 같으시면 허리가 특히 아프신 분들 같으면 좀 익숙한 산을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굳이 등산을 원하시면 네. 아니면은 둘레길 같이 이런 평지로 좀 적응을 하신 다음에 네. 등산 자체라는 운동에 적응을 하신 다음에 가면 그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꼭 등산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부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진료실에서 손상 당한 분들만 보다 보니까 좀 하지 말라는 쪽을 안전을 강조한 측면이 있어서 좀 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느껴지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자신 경우에도 뭐 워낙 등산을 좋아합니다. 사실 높은 산은 잘 안 가고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이내 야산 걷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한 2011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 주 1회 등산을 와.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부지런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원래는 이제 대단하시네요. 환자분한테 설명드리려고 시작하게 됐어요. 하도 물어보시는 분 이번 여름만 되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다니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무릎이나 발목에 뭐
테이핑, 보호대 칭칭 감고 최대한 안 다치려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예. 좀 다니다 보니까 금방 두세 달 내에 보호대가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주로 다니는데 예. 아침에는 이런 피톤치드라든가 뭐 식물들이 뿜어낸 에센시올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회복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익숙한 산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운동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등산 예찬론자고 다만 손상만 안 입으시게 주의한다면 정말 좋은 운동이고, 그러니까 근육을 충분히 키우고 준비하시고 안전장치 하신 상황에서 욕심내지 않고 하신다면 항노화에도 정말 좋은 운동이다. 추천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라디오 운동 주치 오늘은 등산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유수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